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대중매체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킹메이커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현대사를 다룬 역사극인데요. 1961년부터 1971년까지 김대중의 선거 캠페인을 도왔던 엄창록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하는 정치 드라마입니다. 불안당의 변성현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김대중을 모델로 하는 김훈범 역에는 설경구, 엄창록을 모델로 하는 서창대 역의 이선균 배우가 열연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유재명, 조우진, 박인환, 배종옥 등 정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기 잘하는 분들 다 모이셨네. 연기 보는 재미만으로도 그냥 2시간 흘러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근데다가 지금 또 선거철이니 네. 이 정치 드라마가 또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지금 꾸며져 있나요? 영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1961년에서 64년까지 강원도 인제와 목포를 배경으로 합니다. 야당 정치인인 김훈범이 인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를 했을 때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인제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던 서창대가 우연히 김훈범의 연설을 듣고 이제 감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이제 꿈을 안고 김훈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거 캠페인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서창대의 도움을 받아서 김훈범이 인제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이후에는 지역구를 목포로 옮겨서 2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승리를 연달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창대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선거 캠페인을 펼치는데요. 실제로 그 엄창록이라는 사람 자체가 왜 선거 시작되면 우리 막 현춘원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의 프로토콜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는 희대의 스핑닥터다, 정치 책략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영화를 보면 어떤 것들을 하냐면 예컨대 우리 쪽 선거운동원한테 상대당 선거운동원의 옷을 입히고 분위기를 망치고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막 양담배를 피우면서 되게 재수없게 군다거나 아니면 줬다가 뺏기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상대편 당이 이제 여당에서 돈이 많으니까 고무신이랑 와이셔츠를 막 선물로 돌리고 이런 금권 선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상대편 당 옷을 입고 가서 줬던 거를 뺏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박스에 다시 우리 당 이름을 신민당 이름을 둘러가지고 나눠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줬다가 뺏긴 게 되게 기분 나쁜 상태에서 김훈범 쪽에서 또 고무신을 주니까 김훈범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전략들을 이제 막 구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다 엄창록이 구사했었던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역사 고증을 하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영화가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김훈범은 빛으로 그리고요. 네. 서창대는 그림자로 그려낸다는 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이제 주제 보여지는 자체도 게 있고 그 뒤에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서창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림자 속에 있고 김훈범은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제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실존했던 인물인데 정말 몰랐네요, 저희가. 네, 저 엄창록이란 이름도 사실은 뭐 흘려듣기는 했지만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캐릭터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영화를 잘 보면 어쨌거나 서창대라는 캐릭터가 하는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김훈범의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었던 거고 서창대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훈범이 밖에 무대에 나설 때도 서창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옆에서 선거를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서창대 캐릭터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기 똥풀처럼 자기를 활용해달라라고 말하는데 이 애기 똥풀이 독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독으로 독을 치료하는 전략을 나를 통해서 구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초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선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부분은
김영삼을 모델로 하는 신민당의 김영호 총무가 이제 등장을 해서요. 네. 신진 소수파였던 김은범에게 40대 기수론을 제안하는 것으로. 실제 있었던 거니까. 네. 이제 김영호 총무가 김영삼 총무였었던 거고, 그래서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세 사람이 이끌었었던 40대 기수론을 이제 모티프로 하는 부분인 지금 젊은 거죠. 분들이 들으면 이거 맞아요. 우리 때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 40대 기수론이라는 것이 50년이 넘은 얘기인 셈인 건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대통령 후보 경선이 김영호, 김은범 2파전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서창대학 기지를 발휘하면서 김은범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후에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드디어 대통령 후보가 된 김은범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1971년 대선까지의 과정이 영화에 나오게 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김은범,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는 이 선거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자 3선에 도전한 후보에게 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72년도에 유신이 시작되게 되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김대중이 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역사에 남아 있지만 어떻게 김대중이 졌는가? 그리고 그때 그 선거의 기재 엄창록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사실 정사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영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상상해내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세 번째 부분부터는 영화를 보시고 직접 확인을 하시면 좋겠는데 다만 영화를 보시면서 현실을 영화가 어떻게 옮겼는가 좀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이제 김대중의 책사 엄창록이 막 그 신진 정치인을 막 선거 승리로 이끄니까 정치계에서 엄창록을 굉장히 궁금해했고 그림자라서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했고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탐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당 쪽에서도 엄창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1971년에 선거를 열흘 정도 앞둔 4월 16일에 엄창록이 돌연 잠적합니다. 실종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확 사라져버리고 근데 그때부터 선거판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4월 24일 대구 시내에 호남 향후의 명의로 호남인이여 단결하라. 이런 식의 이제 찌라시가 막 전단이 뿌려지고요. 뭐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뽑아야지. 저 전라도 남자를 뽑으면 경상도인들은 다 피해를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소문들이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71년 선거가 이 호남 대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 구도가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정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김대중 쪽에서 있었던 엄창록이 건너갔다. 10일 전에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공화당 쪽으로 건너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도운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호남인인 척하면서 호남을 찍자라고 얘기하면서 선동하는 것이 너무 엄창록스러운 터치였기 때문인 건데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엄창록이 등장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속리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공화당 쪽을 돕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1988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김대중 대통령을 계속 피해 다녔다. 라는 이제 소문이 있어서 아마도 공화당을 도운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지역구도라는 게 이때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영남대 호남이라고 하는 유구한 지역구도가 엄창록의 작품이 아닌가라는 음모론이 있기도 한데 정치 전문가들은 사실 그 전부터 태동되고 있었던 구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실존 인물,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을 연기한다는 거. 네. 예, 참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배우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영화가 원래 기획될 때는 실존 인물 실명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설경구 배우가 싫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다. 네, 김대중이란 이름을 안고 시작하면 김대중을 흉내내고 모사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영화가 실명을 버리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실명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배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관객들은 또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진짜 재미가 뭐냐면 김대중을 흉내내기 위해서 만약에 예컨대 뭐 특수분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투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똑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전혀 취하지 않거든요. 그냥 네. 김은범이라는 이름으로 김은범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래서 뭐 외모도 그냥 설경구의 것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떤 말투, 손짓, 움직임 같은 것이 언뜻 김대중 전 대통령이구나 라고 보이는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어서 야 진짜 김대중이 아닌 듯 김대중 같은 캐릭터를 설경구 배우가 만들어냈고 정말 훌륭한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연기를 또 잘하는 너무 잘하시고요. 배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선균, 유재명 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배우들인데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꼭 한 분을 더 언급해야 된다면 역시 조우진 배우. 그러니까 조우진 배우가 누구를 연기하냐면 당시 중앙정보부의 이후락을 모델로 한 이 실장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해석된 캐릭터를 선보이고요. 뭔가 감언이설로 사람을 녹이려고 드는 진짜 뱀 같은 브레인을 연기를 하는데 어떤 중성적인 미 같은 것들을 덧붙이면서 한국 영화에서 잘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캐릭터를 남성 캐릭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변성현 감독하고 설경구 배우가 계속 연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설경구 배우가 변성현 감독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요. 나이가 더 젊지 않나요? 네. 불안당을 함께 하면서 변성현 감독 덕분에 외모도 연기 스타일도 확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킹메이커라는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성현 감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제 변 감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변성현 감독도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작가여서 킹메이커를 보면 불안당 감독이 만들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두 작품이 닮은 부분도 있고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자기 색깔이 있군요. 네, 일단 영화가요 아주 스타일리시하고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고 저는 변선혁 감독은 남자를 멋지게 그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잘 싸고 이게 멋짐이 아니고 맞아요. 내면에 있는 어떤 깊이 같은 것들을 외면으로 포착해내는 미감이 좋은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여성의 마음을 아는 걸 수도 있죠. 네,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당 같은 경우는 설경구와 임시완 두 사람이 이제 연기했었던 남성 캐릭터 사이에 브로맨스를 가 잘 그려지는데 사실 브로맨스라고 하는 건 관객들 사이에서 이건 브로맨스를 넘는 게이 로맨스다라고 할 정도로 섹슈얼한 텐션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사실 킹메이커에서는 이런 부분을 싹 지우고요. 정치적인 동료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창대 같은 경우는 협잡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김은범이 차마 이렇게 끌어안을 수 없었던 그 두 남자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상업영화 맥락 안에서의 브로맨스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브로맨스를 넣으면서 관객들이 캐치해도 캐치하면 좋고 이런 식의 이제 장난을 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고 물론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브로맨스를 해석하는 것에는 열려있는 어떤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개봉이 돼서 또 한편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을 모델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식의 반응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가 주인공이 김대중이 아니라 엄창록, 그러니까 김은범이 아니라 서창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찬양식의 영화는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질 때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고 그렇죠. 그림자가 없는 빛나는 존재란 없다라고 맞아요.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정치란 무엇인가를 좀 질문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호남대 영남이란 지역 구도가 71년 선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어떤 이제 가설을 가지고 그렇죠. 있을 때 서창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 실장이 되게 좋아할 때 서창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을 둘로 갈라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지금 우리가 붙였는데 그렇게 즐거워할 일 아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 대사가 사실은 지금 대선을 보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진심이네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함께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싸움을 붙여서 내 편을 강화시킬 것인가만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역사의 비극은 계속 반복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어떤 당을 지지하는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유권자로서 질문을 하게 하는 함께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감독이 직접 뭐 얘기한 건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감독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가졌을 때 옳지 않은 수단을 써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이제 어떤 정치인에 대한 찬양을 얘기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